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습곡과 단층 문제풀이 할게요. 176번. 지층에 횡압력이 작용하여, 횡압력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죠. 만들어진 지질 구조를 골라보자. 기억은 습곡이죠. 습곡. 당연히 양쪽에서 눌러줘야지 찌그러질 거 아니겠니?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은 경사면 위쪽이 상반이고 경사면 아래쪽이 하반이고요.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거를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그러죠. 역단층이라 하고요. 양쪽에서 눌러줘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횡압력이 맞네. 디귿은 서로 어긋나는 거잖아. 디귿의 경우는 주향 이동 단층이죠. 변환 단층도 주향 이동 단층인 거니까 일단 횡압력은 아닌 거잖아. 틀렸고. 리을은 이쪽이 상반이고 이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자연스럽게 내려왔잖아. 경사에서 이걸 우리가 정단층이라 하고요. 양쪽에서 당겨줘야 되죠. 이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한다. 자, 미음도 습곡인데 완전히 누운 습곡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횡와 습곡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횡압력을 눌러줘야 되는 거니까 미음도 맞는 거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미음이 횡압력이 작용한 겁니다. 177번. 자, 어느 지역에서 형성된 지질 구조 딱 봐도 휘어져 있잖아. 습곡이네요. 자, A는 아래로 볼록이네. 향사 위로 볼록이죠. 배가 튀어나왔죠. 배사 구조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A는 배사, B는 향사가 틀렸죠. 나머지 다 맞다는 이야기잖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이 지역은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죠. 양쪽에서 눌러줘야지 습곡 산맥이 생기는 거니까, 습곡이 생기는 거니까 맞는 표현. 이 지역의 습곡 축은 기울어지지 않았다. 축이 서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정습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습곡이라는 거고요. 4번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B가 아래에 있고 A가 위에 있으니까 B는 나이가 더 많다. 맞는 표현. 5번 판의 수렴형 경계는 서로 판이 모이는 쪽이니까 당연히 횡압력이 작용하겠죠. 맞는 표현. 1번이 틀린 거죠. 넘기면 178번. 자, 정단층과 역단층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경사축의 경사 방향이 위쪽에 있으면 B가 상반이고요. A가 하반이고 마찬가지로 경사 위쪽에 있는 D가 상반, C가 하반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상반이 미끄러 내려왔잖아. 이거는 정단층 그림이고요. 이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 그림이죠. 자, 정단층은 양쪽에서 당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역단층은 양쪽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자, 봅시다. 기억. A와 D는 상반에 해당한다. A와 D, A는 하반이잖아. 그래서 틀렸다. 가는 정단층, 나는 역단층이 맞죠. 맞는 표현. 자, 발상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거니까 장력이 작용한 거잖아. 그래서 정단층이 발달하겠네. 그래서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겠죠. 2번 체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질 구조가 나와 있는데 어긋나 있으니까 보시면 이쪽에 경사가 보이시고 이쪽에 경사가 지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정단층, 역단층 구분하는 이야기죠. 경사의 위쪽 이놈이 상반이고 이놈이 하반이겠네요. 마찬가지로 위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이 되겠다. 보시면 상반이 지금 여기와 여기가 같은 라인인데 내려왔잖아. 상반이 내려온 거니까 이게 정단층이고요. 이거는 여기와 여기 라인이 똑같은 라인인데 상반이 올라갔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하죠. 자, 정단층은 양쪽에서 당겨야 되니까 정단층의 힘은 장력이 되고요. 역단층은 양쪽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역단층의 힘은 횡압력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넘겨서 180번. 자, 서로 어긋나잖아. 이 단층은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죠. 용어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층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이동했고요. 역단층이 아니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우리가 변환 단층이잖아. 자, 변환 단층도 주향 이동 단층의 일부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81번 단층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A쪽이 상반, B쪽이 하반, 그 다음에 C쪽이 상반, D쪽이 하반이 되겠고요. 자, 이놈은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 되겠고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상반이 위로 갔잖아. 역단층이 되겠네요. 수평으로 어긋나잖아. 이 단층은 주향 이동 단층이 되겠죠. 주향 이동. 자, 문제 봅시다. q A와 B 사이의 단층면을 경계로 A는 상반 맞죠? B는 하반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B와 C 사이는 정단층이 아니고 주향 이동 단층인 거니까 틀렸고요. C와 D 사이의 단층은 역단층이잖아. 역단층이니까 당연히 양쪽에서 밀어줘야 되죠. 횡압력이 작용한 게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82번.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 가를 딱 보시면 이게 휘어져 있잖아.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습곡이고, 나는 끊어졌죠. 경계로.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이 되고요. 보시면 이 라인이 똑같은 라인인데 상반이 내려왔잖아. 그러면 정단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맞는 걸 찾아볼게요. 가에서 향사구조 밑으로 볼록이잖아. 향사가 맞습니다. 위로 볼록이 배사구조고요. 나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정단층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장력의 작용이 아니고 가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고요. 나는 정단층인 거니까 장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장력은 아닌 거죠. 틀렸고요. 가는 나에 비해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자, 습곡은 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 깊은 곳은 온도가 뜨겁거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이게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끊어지고 이게 휘어져. 그러니까 밑에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휘어지고요. 위에는 온도가 좀 차갑잖아. 그러면 행압력 받거나 당기면 끊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나에 비해 지하 깊은 곳이 맞다는 거예요. 습곡은 단층보다 더 깊은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83번. 자, 가는 단층이죠. 상반이고 하반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 되겠네요. 역단층. 당연히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죠. 나는 습곡이죠. 근데 축에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축이 이거는 경사 습곡이 되겠죠. 뭐 타는 판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 가는 역단층 맞고 나는 경사 습곡 맞고요. 자, 가와 같은 단층으로 당연히 해일이 일어나죠. 충격파 때문에 바다에 생기게 되면 물 끼칠 거 아니야. 다의 ABC 당연히 모두 천발지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A에서는 가가 A가 해령이잖아. 해령. 근데 가는 역단층이거든.
행압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A는 정단층이 발달해야 되고 C는 나가 맞죠. 근데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틀렸다. B에서는 주양 이동 단층이 발달하죠. B가 무슨 경계죠?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인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주양 이동 단층이 발달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정합 이야기를 부정합이 나왔죠. 184번. 자, 부정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색하게 쌓인 게 부정합이죠. 오랜 지질 텀이 있어서 쌓인 게 어색하다. 그게 부정합입니다. 쌓인 게 이쁘다? 정합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1번. 부정합 면 위에 기저여감이 나타나기도 하죠. 부정합이 평행 부정합일 때 기저여감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부정합은 과거에 육지로 드러난 적이 있죠. 융기를 해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융기를 해서 침식한 다음에 다시 침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지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는 비슷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지질 텀이 있었기 때문에 화석의 종류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질 시대의 경계가 부정합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틀린 표현이고. 자, 평행 부정합은 부정합면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기저여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고, 아니면 판단이 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맞는 표현. 자, 평행 부정합은 조류운동만을 받은 지역에 나타나죠. 자, 조류운동은 육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육지가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융기했다가 다시 깎이죠. 침식하고 다시 가라앉으면 평행하잖아. 이런 걸 조류운동이라고 하고, 조산운동은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휘어지니까 깎이면 이렇게 경사 부정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 부정합은 조류운동이 맞다는 이야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185번. 자, 어느 부정합의 단면이 나타나 있고요. 이 부정합의 종류를 씁시다. 이 라인이 부정합 라인이고, 부정합의 경계로 위에하고 밑에가 지층이 평행하지 않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경사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휘어진 거 보이시죠? 지질 구조가 또 뭐가 보이죠? 습곡이 보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2번, 이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다음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써봅시다. 처음에는 퇴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곡이 만들어지겠죠. 휘어져야 되니까. 그림에서 습곡이 된 다음에 치고 올라오죠. 바다 위로. 융기가 되고요. 융기하면 깎여야 되잖아. 그래서 침식이 되고, 깎이면 다시 가라앉죠. 침강이 됩니다. 다시 그 위에 퇴적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 반복이죠. 부정합은. 이것 쓰면 답이 되겠죠. 3번. 부정합면을 경계로 A와 B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생긴 이유는 B가 쌓일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랜 기간 시간적 텀이 생긴 이유를 쓰라는 거니까, B가 퇴적되기 전에 그냥 B층이 퇴적되기 전에 오랜 기간 깎이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침식이 있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186번. 자, 부정합이 생기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거죠. 처음에 수면 밑에 퇴적을 잘했다가 A 과정이 어떤 과정이겠니? 일단은 처음에 습곡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융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침식까지 하면 나가 되는 거고, 맞죠? B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다시 가라앉아야 되죠. 그래서 침강을 하고 다시 위에 쌓이는 퇴적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타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A에서 침강, A에서는 침강이 아니고 이거죠. 윤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B에서는 침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나에서 기저여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경사 부정한 맞죠? 부정한 경계로 위에 층과 밑에 층이 나란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경사 부정한 맞다. 기역은 니은보다 나중에 생겼죠. 니은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기역이 생기게 맞잖아. 맞는 표현이고 역정 구조가 없으니까. 니은에는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니은을 보시게 되면 위로 볼록이죠. 배불뚝이. 그래서 배사 구조가 맞다는 이야기야. 1번 체크하면 답이 되겠네요. 187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요. 부정합 A가 보이고 부정합 B가 보인다. 자, 부정합 A는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의 지층과 아래가 경사가 줬죠. 평행하지 않잖아. 그래서 A는 경사 부정합 하고 경사 부정합이고요. B는 위에와 아래가 평행하죠. B가 평행 부정합입니다. 평행 부정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죠. 반대로 적었으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이 지역은 B가 생길 때, 그지? B가 형성되기 전에 평행 부정합은 조사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조lig운동이죠. 조lig운동이다. 틀렸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최소 3의 윤기가 있었다. 자, 부정합을 하나 만들려면 1의 윤기를 하게 되죠. 1에. 결국은 바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 육지에 드러났다는 건 한 번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정한 면 수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육지에 드러났기 때문에 3의 윤기가 맞다는 이야기지.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188번 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지질 구조를 한번 써보자.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틈을 경계로 암석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전리라고 그러고, 전리. 나는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끊어진 양쪽의 암석이 이동한다. 단층이죠, 단층. 그래서 단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9번. 자, 전리가 두 개가 보이시죠? 가가 기둥 모양 섰잖아. 가는 주상전리. 나는 판 모양이죠. 판상전리입니다. 판상전리. 가면 가와 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써봅시다. 일단은 가. 자,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하죠. 그치? 폭발한 거니까 마그마가 급격히 식어서 수축하죠. 암석의 수축으로 인해 생성되는 거고. 나 판상전리는 지하의 암석이 있죠. 원래 지하에 있던 심성암, 지하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날 때, 지표로 올라오죠. 지표로 드러날 때, 지표로 올라올 때 아까 지표로 나올 때 합시다. 나올 때 압력 감소를 하게 되죠. 압력 감소로 인해 암석이 팽창하죠. 이 답이게 되겠죠. 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90번. 자, 가와 나는 우리나라 지질 명소고요. 제주도 하면 화산 지역인 거니까 주상전리. 북한산은 화강암 지역이잖아. 판상전리죠. 자,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는 용암이 급격히 식어서 수축된 건 아니죠. 이건 주상절 이야기인 거니까 틀렸고요. 나의 암석은 가의 암석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틀렸죠. 이 제주도는 화산암 지역이고 북한산은 심성암 지역인 거니까 깊은 곳은 가가 되겠습니다. 틀린 표현이고 가와나 모두 화성암에서 관측이 되죠. 관찰되죠. 그러니까 심성암이나 화산암이나 전부 다 화성암인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네.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91번 마찬가지로 가가 주상절리, 나가 판상절리의 모식도죠. 자, 맞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과정으로 당연히 주상절리 생기고요. 나의 과정으로 암석이 융기하여 암석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죠. 감소해서 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가는 당연히 터진 거니까 화산암에 생기는 거니까 세립질이 맞고, 나는 안에서 굳는 심성암인 거니까 당연히 조립질이 맞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기읍과 디귿 체크하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2번 가는 그냥 지층이죠. 연흔이 보이죠. 지금 물결무늬. 나는 주상절리다. 자, 가는 횡압력을 받았으면 뭐 휘어지거나 단층이 생겨야 되잖아. 지층이 나란하죠. 틀렸다. 가는 수심이 깊은 물속도 아니겠죠. 연인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수심이 얕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는 암석이 융기하는 건 아니죠. 융기해서 생기는 거는 판상절리잖아. 틀린 표현이고. 4번 지층의 상하 판단에 이용되는 건 가가 맞죠. 연의 물건 모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된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가는 태저가 맞고요. 나는 심성암이 아니고 화산암이죠. 화산암. 그래서 이건 틀렸다. 4번만 답이 되겠죠. 193번 우리나라 지질 구조가 나와 있고 자, 백령도 그림 잘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휘어져 있거든. 습곡을 보란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한탄강은 하산 지역이잖아. 그래서 신생대 화산이죠. 주상절리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주상절리 같네요. 주상절리. 자, 강원도 고시동굴은 석회동굴이죠. 강원도는 고생대고 고생대 지형이고 석회동굴이죠. 고시동굴. 석회석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자, 전라북도 부안이죠. 채석강 중생대 지형이고요. 중생대 지형이다. 해안 절벽 보이죠? 여기 특징이 해안 절벽이 보인다. 이거 아까 저번 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가는 습곡이잖아. 장력이 아니고 행압력이잖아. 1번 틀렸네요. 2번 나는 지표 부근의 용암이 식어 생겼죠. 주상절리 신생대 화산 터져 생긴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다에서는 층리가 보이죠. 층리가 잘 보이네. 맞는 표현이고. 라는 석회동굴인 거니까 지하수 용해 작용으로 생긴 게 맞고, 라의 석회암층은 나의 전리보다 먼저 생겼죠. 석회암층은 고생대 지형이고, 그 다음에 나의 전리는 신생된 거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입과 포획이고 194번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마그마가 주변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 하고요. 관입한 암석은 관입 당한 놈보다 먼저 생기지 않았죠. 관입 당한 게 먼저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다. 틀렸다. 마그마가 주변 암석의 층상 구조와 평행하게 흘러 들어 굳어진 것을 관입 암상이라고 한다. 맞죠? 층이 있는데 마그마가 치고 올라와서 여기 층에
평행하게 파고 들어간 걸 암상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가지쳐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암맥이라고 하죠. 암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평행한 걸 암상이라 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관이밥은 포획암보다 나중에 생겼겠죠. 관이밥에서 암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맞는 표현. 자, 관입이 일어나면 기존의 암석이 변성되기도 하죠. 관입하면서 주변을 변성시킨 거니까 열감력으로. 맞는 표현이다. 그럼 틀린 건 2번만 답이 되겠죠. 195번. 자, 가와 나는 관입암과 포획암을 나타낸 거네요. 그죠? 일단은 가의 그림에서는 이 A가 관입했죠. 줄로 쫙 보이시죠? 그래서 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이 돌을 말하는 거겠죠. 딱 봐도 뜬금없이 돌이 박혀 있는 거는 포획된 포획암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에서 관이밤은 A가 맞고 나에서 포획암 C가 맞고요. 니은 A는 B보다 나중에 생겼죠. B가 먼저 있었고 A가 치고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C는 D보다 나중에 생겼다. D가 관입한 놈이고 C가 포획암이잖아. 포획은 이미 생긴 상태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네요. B는 A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겠죠. 이 관입하게 되면 이 주변 이 경계에서 변성할 거 아니야. 열과 압력 때문에.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기읍과 니은과 리를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96번. 자, 그림은 마그마의 관입으로 생성된 심성암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올라보자. 보시면 동그란 B 모양의 돌덩이 보이시죠? 이게 포획암이죠. 포획암. 그죠?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A가 아니고 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SiO2 함량이 많다. A가 훨씬 밝죠. 밝을수록 규장질인 거니까 SiO2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죠. A가 더 많아야 된다. 자, 암석의 나이는 당연히 포획암이 먼저 생긴 거고요. 관입한 게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B가 A보다 많다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